팀 인서트 코인의 최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팀원 김효정입니다. 발표 순서는 이하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프로젝트 주제는 이더리움 및 코인 데이터 엔지니어링 파이프라인 구축 시각화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관련 데이터의 양도 늘어나고 있으며 점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장 분석과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이더리움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데이터를 가져와 분석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엔지니어링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트랜잭션, 가스피 등 가상화폐에서만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AWS 기반 인프라로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하여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구조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AWS 클라우드 환경에서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코인마켓캡과 이더스캔 두 가지 API를 통해 이더리움 트랜잭션 정보와 코인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프로젝트 타임라인입니다. 사전 기획 단계에서 각 단계별 일정을 정하였고, 크게 밀리거나 벗어나는 점 없이 프로젝트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전 기획, 프로젝트 설계, 인프라 구축,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마지막으로 시각화 단계로 진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 기술을 말씀드리면 개발 언어로 파이썬과 SQL을 사용하였고 API를 파이썬의 리퀘스트로 호출하여서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데이터 처리 및 저장 시엔 에어플로우, 판다스, AWS S3, 레드시프트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코드 딜리버리는 GitHub 액션을 활용하였고 데이터를 관리하고 시각화할 땐 데이터 그립과 슈퍼셋을 활용하였습니다. 저희 팀의 개발 환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드 에디터와 IDE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데이터 그립을 사용하였습니다. 로컬에서의 폴더 구조는 좌측 이미지와 같습니다. 각 로컬 폴더에 같은 경로의 파이썬 가상 환경을 만들고 requirement.txt로 각 로컬에서 설치한 패키지를 팀원 간 공유하고 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GitHub 레포를 위치시켰으며 에어플로우의 경우 도커 컴포즈로 로컬에서 에어플로우를 구동하였습니다. GitHub으로 형상 관리를 진행했는데 GitHub 오거니제이션을 생성하여 그 안에 레포를 생성하였습니다. 각자의 작업을 진행하는 fit 브랜치와 그 내용이 병합된 dev 브랜치, AWS 프로덕션 환경에 반영되는 prod 브랜치로 구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DB와 데이터웨어 관련 작업 수행 및 관리 시 데이터 그립을 사용하여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인프라 아키텍처를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AWS 인프라와 코드 딜리버리 파이프라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부분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VPC를 구성하였고요. 서브넷은 퍼블릭 2개, 프라이빗 2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프라이빗 서브넷에 위치한 인스턴스의 외부와의 아웃바운드 연결을 위해 NAT 게이트웨이를 구성하였습니다. VPC 엔드포인트를 통해 AWS 내부 네트워크에서 바로 S3와 통신하는 구조로 보안 및 성능적으로 안정적인 프라이빗 통신 환경을 구성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리소스 간 연결 시 보안 세팅을 위해 보안 그룹을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세팅했습니다. CG는 인바운드를 허용하는 인스턴스의 보안 그룹으로, TG는 보안 그룹을 접근하는 인스턴스의 보안 그룹으로 적용하며, TG를 CG의 인바운드 규칙에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RDS에 대한 보안 세팅의 경우, CG RDS의 인바운드 규칙에 TG RDS를 포트 범위 5432로 하여 추가해주고, CG RDS를 AWS RDS 리소스의 보안 그룹으로 추가해준 다음에 RDS에 접근하는 리소스에 보안 그룹에 TG RDS를 추가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보안을 고려하여 리소스를 모두 프라이빗 서브넷에 위치시켜 놨기 때문에 리소스 접근 시 퍼블릭 호스트에 바스천 호스트를 위치시켜 SSH 접속을 하게끔 세팅하였습니다. AWS에서 에어플로우를 구축을 하였는데 도커 컨테이너로 에어플로우 컴포넌트를 생성하였고 도커 컴포즈를 활용하였습니다. 첫 번째 EC2에 에어플로우 웹서버와 스케줄러 컨테이너를 배치하고 두 번째 EC2에 워커 컨테이너를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세팅하여 CPU 사용량에 따라 스케일 앤 아웃이 되게끔 하였습니다. 에어플로우 메타DB로 AWS RDS를 사용하였으며 실레리 메시지 브로커로 레디스 엘라스틱 캐시를 사용하였습니다. 에어플로우에서 생성된 로그 및 처리된 데이터는 S3 버켓에 저장합니다.
보안 그룹을 통해 인스턴스 간 접근을 관리하였으며 도커 네트워크로 컨테이너 간 연결을 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워커의 스케일인 아웃을 위해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세팅하였는데 에어플로우 워커 22 인스턴스로 아미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로 시작 템플릿을 생성한 다음에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 등록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워치가 CPU 사용량이 50% 이상일 시 알람을 발생하고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서 새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새 인스턴스에선 미리 작성한 스크립트로 도커 컨테이너를 띄우고 S3 버킷에서 필요 폴더를 컨테이너 내 폴더와 동기화합니다. 그리고 S3 버킷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감지하고 업데이트합니다. S3에 날짜별 파티셔닝되어 저장된 파케 로우 데이터들을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을 활용하여 익스터널 테이블로 읽을 수 있게끔 세팅하였습니다. 글루 크롤러로 파티셔닝된 데이터를 읽어 글루 데이터 카탈로그의 메타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GitHub 액션으로 코드 딜리버리를 구현하였습니다. 프로드 브랜치의 덱스 및 플러그스 인 폴더 이하에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AWS S3에 배포하는 흐름입니다. S3 버켓에 코드가 저장되면 EC2에서 실행 중인 에어플로우 컴포넌트들이 주기적으로 해당 변경 사항을 감지하여 컨테이너 내 폴더에 복사 후 반영합니다. 저희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위와 같이 구축하였습니다. 에어플로우로 ETL 과정을 오케스트레이션 하였습니다. 두 API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고 데이터를 전처리 및 파티셔닝한 후 파케이 데이터를 데이터 레이크에 적재하였습니다. 그 후 글루 크롤러로 파티셔닝된 데이터를 읽어 글루 카탈로그에 메타데이터를 등록한 후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으로 로우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레드시프트 쿼리 엔진을 사용하고 이를 에어플로우로 스케줄링한 ELT 쿼리로 분석용 테이블을 만들고 프리셋으로 시각화하는 흐름입니다. ERD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5개 테이블들은 로우 데이터들입니다. 그리고 이 10개의 테이블은 애널리티스 테이블입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 파이프라인 중 가스피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이더스캔 API에 가스 트래커 모듈의 get gas oracle 엔드포인트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였습니다. 대그의 태스크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2분마다 대그가 실행되며 데이터를 추출하고 전처리를 실시한 후 파티셔닝하여 파케이 데이터로 S3에 저장합니다. 이 로우 데이터를 ELT하여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분별 평균 가스피 테이블을 작성하였습니다. 특정 시간대의 가스피 트렌드를 분석하여 가스피 패턴을 이해하고 트랜잭션 처리의 최적의 시간대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시간별 평균 가스피 테이블이며 위와 같이 가스피 트렌드를 분석하여 최적의 시간대 식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배동재 님이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사조 팀원 배동재입니다. 이더리움 트랜잭션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더스캔 API를 통해 이더리움 메인넷 블록에 직접 접근하여 트랜잭션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사용 모듈로는 어카운트 모듈 사용하였습니다. API를 통해 트랜잭션 정보를 조회합니다. 이때 지갑 주소와 블록 번호가 필요한데요. 특히 코인골에서의 지갑 주소 확보가 중요했습니다. 이더스캔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후 S3에 저장해 활용하였습니다. 이후 트랜잭션 데이터를 날짜별로 수집하기 위해 날짜별로 블록 넘버를 반환하는 함수를 구현하였습니다. 수집한 트랜잭션 데이터를 타입 변환 등의 전 처리를 거쳐 날짜별로 파티셔닝하여 8K 형식으로 S3에 적재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리 적재한 지갑 주소를 S3에서 로드하고 익스큐션 데이트를 사용하여 스타트 블록 넘버, 엔드 블록 넘버를 가져옵니다. 이후 이더스캔 API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컬럼명 및 컬럼 타입 전처리 수행 후 날짜별로 파티셔닝 데이터를 S3에 적재합니다. 여기부터는 트랜잭션 데이터의 ELT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어플로우를 통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관리하였으며 레드시프트의 쿼리 엔진을 사용하기 위해 포스트그레스 오퍼레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애널리틱스에 존재하는 테이블을 드랍하고 글루 카탈로그로 레드시프트의 외부 테이블 형태로 적재된 데이터를 시타스 방식으로 애널리틱스 스키마 하위에 풀리 프레시 형식으로 ELT를 수행하였습니다. 여기부터는 트랜잭션 데이터의 ELT를 통해 생성된 애널리틱스 스키마의 주요 테이블 설명입니다. 트랜잭션 어드레스 액티비티 테이블입니다. 각 지갑 주소의 활동 내역을 요약한 테이블이고 특정 지갑의 거래 활동을 분석, 거래 패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 컨트랙트 인터랙션스 테이블입니다. 특정 스마트 계약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게 합니다. 스마트 계약과 관련된 트랜잭션의 세부 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트랜잭션 서머리 테이블입니다. 하루 단위 트랜잭션 요약 정보를 제공하는 테이블입니다. 특정 날짜의 거래 동향을 분석하고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성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 가스 유지지 테이블입니다. 특정 트랜잭션의 가스 소모 패턴을 이해하고 효율적인 거래를 위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 스마트 컨트랙트 스태츠 테이블입니다. 시간에 따른 스마트 계약 사용 추세를 분석하고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스마트 계약 활용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시 효정님이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인 기본 정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상화폐의 기본 정보를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코인마켓캡 API를 HTTP로 받아와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왼쪽의 웹페이지는 시가총액 순서대로 코인 정보를 나열한 것이고 이 페이지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주기는 매일 한 번이며 매번 5,000개의 가상화폐 데이터를 받아옵니다. 칼럼 기반 저장 형식을 사용하는 파케이 형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와 파일 크기가 줄어든 장점이 있었습니다. 가상화폐의 이름, 총 발행량, 발행량 제한 여부, 현재 가격, 시장 가치 데이터를 가져와 코인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시각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더리움 가격 정보 준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입니다. 이더스캔 API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S3의 데이터를 적재할 때 키값을 화면에서 보이는 코드와 같이 지정해주어 자동으로 파티셔닝이 되도록 지정하였습니다. year, month, day 형식으로 파티셔닝을 진행했습니다. 5분마다 에어플로우 태그가 돌아가도록 스케줄링하였고 데이터를 받아와 S3에 인크리멘탈하게 적재합니다. 데이터의 크기가 크지 않아 제게 좀 더 익숙한 CSV 파일 형태로 저장하였습니다. 이더스캔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면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고 같이 타입 변처리를 했습니다. 기존 데이터가 담긴 S3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로컬 파일에 저장하고 나면 새로 받아온 데이터를 콩캣으로 추가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S3 경로에 업로드를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기존 데이터를 로드할 때 날짜가 바뀌어서 해당 URL에 S3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날짜가 바뀌어도 추가 작업 없이 S3 파일에 적재하도록 하였습니다. ELT 작업은 데이터 그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다룰 수 있어서 유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시각화 대시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상화폐 기본 정보에 대한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가상화폐는 코인 발행량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이더리움은 무한합니다. 맨 왼쪽 차트는 모든 가상화폐 중에서 가장 발행량이 많은 코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류의 총 발행량은 현재 981경에 이릅니다. 가운데 차트는 5,000개의 코인 중 발행량 제한이 있는 코인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98.04%가 발행량 제한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측 차트는 가장 인기 있는 코인 10개와 시장 가치 비율을 나타냅니다. 이 두 가지 표로 앞서 보았던 10가지 코인에 대한 수치를 알아보았습니다. 각 일별 시장 가치 추이를 나타낸 표입니다. 왼쪽 표에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가 압도적으로 높고 우측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의 시장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더리움 가격 차트입니다. 일별, 5분 단위별 가격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차트는 가스피에 대한 차트입니다. 가스피란 이더리움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로 소각되는 이더리움의 양을 뜻합니다. 가스피로 얼마를 내는지는 매 시간마다 그리고 매 거래마다 따라 달라집니다. 이 차트들을 참고하여 최적의 트랜잭션 시간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계약에 대한 차트입니다.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전체 이더리움 거래 중 스마트 거래 비율은 42%에 가깝습니다. 우측 차트로 스마트 거래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트랜잭션 데이터에 대한 차트입니다. 좌측은 마지막으로 거래가 확인된 날짜별 지갑 주소 수를 표기한 차트이고
우측은 트랜잭션 데이터를 통해 받아온 가스 프라이스 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자체 평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느낀 점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제 해결 능력 향상입니다. 문제 발생 시 로그 분석과 소프트웨어 학습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익혔습니다. 두 번째로 EC2 및 AWS 활용 경험입니다. VPC, 레드시프트, 글루 카탈로그 등 여러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며 AWS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세 번째는 도커 활용 이해입니다. 도커를 활용한 컨테이너 환경 설정을 통해 도커를 왜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해했습니다. 네 번째, SQL과 파이썬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SQL과 파이썬의 중요성을 실감하며 두 언어 실력을 모두 강화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업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팀원과 멘토님의 도움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며 협업의 가치를 느꼈습니다. 한계점과 추후 개발점으로 팀원들이 하나씩 뽑아보았습니다. 먼저 테스트 코드가 부재했고 스파크를 사용하지 않았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데이터 스키마의 중요성을 간과해 레드시프트에 적재할 때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때 공수가 많이 소모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수집 방법의 문제로 데이터 양이 부족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추후 이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테라폼 같은 툴로 인프라 구조를 코드로 작성하거나 데이터 손실 방지 백업 복구 및 체계를 도입하고 스파크 기반 대규모 데이터 처리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